종자독서 86 은둔의 즐거움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7만 유튜브 신기율의 마음 찻집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졌잖아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마음 챙김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팽창의 시대는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잘 살아진다는 희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수축의 시대, 배가 고파서 힘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힘드는 시대가 된 겁니다. 미디어나 SNS 발달로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다 까발려지고 상대적으로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 챙김, 즉 나 데리고 잘 사는 일이 흔들리면 진짜로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이 책은 뭐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다른 자기계발서와는 다르게 그냥 너무 애쓰지 마라. 가만히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애썼다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처럼 들려서 편안하게 읽혔습니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시의 마지막 문장에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띠지에 보면 나를 지치게 하는 세상과 적당히 멀어지는 연습, 스스로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려면 혼자 있을 때 눈부셔야 한다는 말에 저는 확 끌렸습니다. 책의 머리말에는 투명 망토를 입고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자유로운 고독의 시간이 바로 즐거운 은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은둔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삶의 내면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안내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책 내용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러요.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고 얼굴이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핏 들으면 어딘가 큰 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 문턱이 사회적 고민거리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도 개인에게 큰 고민거리다. 내가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회사에서의 적응과 이직에 대한 것이다. 요즘 직장인들이 10년 동안 이직하는 횟수가 평균 4회라는 취업 사이트의 통계만 봐도 그렇다. 단순히 계산하면 2.5년에 한 번씩은 회사를 옮기는 것이다. 좋은 이유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불행히도 회사 내 불편한 인간관계나 보장되지 않는 미래, 능력에 맞지 않는 처우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듯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회사와 내가 맞지 않을 때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끝까지 다니며 버텨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가 그렇다. 사람의 삶에도 계절의 순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가 존재한다. 그 주기에 맞춰 봄처럼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 여름처럼 번성하는 때가 있으며 가을처럼 걷어들이고 겨울처럼 움츠려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 자신만의 계절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생의 계절 중에서 겨울은 가장 혹독한 불행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상을 얼어붙게 하듯 이때가 되면 내 삶도 차갑게 얼어붙으며 생명력을 잃어간다.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회사를 나서면 나를 위한 따뜻한 위로나 유쾌한 여행을 쉽게 즐길 수 있다면 그건 그냥 회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지인들과 다툼이 잦아지는 등 다른 일상에서도 동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속에서 마음도 갈피를 못 잡고 자주 길을 잃는다. 나도 모르게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풍문에 귀가 열리기도 한다.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를 피해 이직한 곳에서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간 곳에서는 인정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사람들은 계절에 순응하기보다 오히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며 움츠러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던 일이 어려워지면 성급히 다른 일을 찾아 오히려 평소보다 더 크게 일을 벌이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보이는 사람과 상담할 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드린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며 은둔의 처세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은둔의 처세란 내가 언제 멈추고 나가야 할지 그 때를 아는 것이며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둬야 하는지 거리를 아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잠룡이라는 말은 은둔의 처세를 지방해서 표현한 말이다. 물속에 잠긴 용이라는 뜻의 잠룡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용이 되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자신을 감추고 힘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제대로 비상하기도 전에 모함과 시기라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잠룡의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결코 성천하는 용이 될 수 없다. 은둔의 처세는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은둔하는 소은,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며 위기를 인내하는 중은, 그리고 불행을 통해 삶의 성찰을 이루는 대은으로 크게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소은이라 하면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작은 은둔을 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위급한 환자가 긴급 수혈을 받으며 생명을 유지하듯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며 힘든 순간을 버티는 것이다. 그런 치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면 집에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며 음식을 즐긴다. 평소에 찾아놓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나만의 여정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이 나의 가장 편안한 휴식이었다면 짧게라도 차박이나 캠핑을 다녀오거나 도심의 호텔에서 하루를 휴양하는 호캉스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매일같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예의치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충전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배치하는 것이다.
은둔이라고 해서 꼭 혼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과 함께라도 힘든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가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으라는 것이 진탕수를 마시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침대에서 뒹굴며 온종일 휴대전화를 보거나 드라마와 영화에 빠지는 것은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만한 휴식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런 휴식은 고단한 현실을 피해 침대 속에 나를 방치하는 심각한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힘들게 일한 뒤에 하루 정도의 고립은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자발적 고립은 마약처럼 묘한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달콤한 고립 경험이 단 몇 번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몸이 늘어지는 무기력한 순간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으로 인식되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립의 안락함을 끊임없이 원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된 고립은 결국 나를 위축시키고 주위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한 고립으로 나를 내몰아간다. 은둔과 고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은둔과 고립의 확실한 차이는 다음날 느끼는 불안함에 있다. 은둔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다시 해볼만 하다는 긍정적인 의욕이 생긴다. 머리는 명료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몸은 가벼워진다. 충분한 충전을 통해 몸과 마음의 탄력성이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어제 휴식이 나를 고립시킨 것이었다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롭고 불안해진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어두워지며 몸은 물에 젖은 듯 찌뿌둥하다. 고립이 마음의 면역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나 무기력한 고립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휴식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휴식은 나를 위한 은둔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종자독서 87, 88은 아테네 변명을 읽을 텐데요. 책이 두꺼워서 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종자독서 87은 32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